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1인 법인의 그 지분 관련, 우리 그 부동산 지분 경매가 아니고요. 그 1인 법인, 부동산 매매법인의 지분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또 그 지분 경매의 그 물건을 단기에 매도하는 이러한 그 단타라 그러죠. 단타를 또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됩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은 그 1년 미만의 양도를 하게 되면은 최소 40%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토지인 경우에요, 양도소득세 40%를 내야 됩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낸다. 그래서 법인 설립이 상당히 세금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보다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줄여서 나의 그 부동산 매매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인 만드는데 자본금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본금 규정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요, 자본금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이러한 그 규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 3명에 감사 1명은 꼭 둬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 설립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는 좀 아셔야 돼요. 법인, 부동산 매매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를 매입했다. 그래서 그 농지증 대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농지증 대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법인에서 득한 상태에서 농지를 이렇게 매입해야 된다, 또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변환시켜서, 대지로 변환하면 농지 원형지 토지로 그냥 대출을 신청할 땐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개발행위를 통해 가지고 대지로 변환했을 때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그 1인 법인, 부동산 매매 법인을 세웠을 때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구조를 좀 만든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법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처음에 만들자마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법인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2억 원 이하에서는 10%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2억 원 초과에 200억 원 이하에서는 20%를 내거든요. 200억 초과하는 경우에 뭐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아요. 22%, 25%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대부분 그 10% 내지 20% 구간에 있을 겁니다. 2억 원 이하까지는 10%다. 법인세를 이렇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우리가 그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만을 내기 위해서 그 법인세 자체가 내는 게 조금 아까 보신 것 같이 개인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내시게 되면은 1년 미만에서는 40%를 내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를 낸다. 그 10%를 내는 데 있어서도 공제받는 이러한 그 구조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인의 그 증빙 서류가 경비에 지난주에 했던 거죠.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출되는 이런 경비들이 옛날에는 그 적격 증빙 서류라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또 신용카드 매출 그 전표 같은 거를 보관하고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이 그러한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그 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작년 2018년 4월 1일부터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금융거래 내역, 그러니까 통장에만, 법인 통장에만 찍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에게 농지라든가 이러한 그 임야라든가 이러한 개발 행위나 이러한 건축 행위를 통해 가지고 도급을 줬을 때 사업자가 없는 그 일용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장 내역만으로도 이러한 그 증빙을 도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그 취득가액을 빼면 바로 양도 차익이 생겨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 차익에서 상당히 많이 그 경비라든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공부를 더 깊이 하셔가지고 본인이 1인 매매 법인을 통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거나 또 법인이 법인세를 낼 때 혼자서 홈택스에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를 빼야 되겠죠. 양도 차익에서.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기본 공제도 빼야 될 거고요. 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서 좀 그 줄여줍니다. 거기에 세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산출 세액이 나오면은 공제 감면세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그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필요 경비를 뺀 다음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 가지고 좀 줄여서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 소득세를 낸다. 이러한 부분을 좀 볼 거고요. 아까 공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을 처음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을 이제 주주라고 합니다. 혼자 1인 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또 그 자금이 모자라서 투자를 받게 됐을 때 그 주주들에게 또 지분을 줘야 됩니다. 우리 지분 경매하고 좀 비슷하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출자에 따라서 그 지분 비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대표이사 한 사람인 경우에는 1인 법인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또 투자를 받으려 할 때는 이러한 그 지분 경매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분을 주고 나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러한 그 자본금 내지는 지분, 법인의 지분 관계, 주주 관계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하면요. 뭐 100원, 자본금이 100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으시고 또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그 자본금을 조금 기본적으로 좀 놔두셔야 돼요. 너무 작을 때, 법인 자본금이 너무 작을 때,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자본금을 좀 증자시켜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0만원짜리 자본금의 1인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출을 예를 든 거예요. 재무제표도 나오고 대출을 할 수 있어서 대출 신청을 했더니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만드셔야 대출이 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하고 뭐 자본금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래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리 좀 5천만 원 정도는 자본금을 만들어 놔야 또 나중에 등록면허세라든가 이걸 자본금을 바꾸게 되면 또 비용도 들어가고 상당히 복잡하니까 처음 설립할 때 추가 출자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주주를 모집해서 이렇게 지분을 주는 이런 형태로 또 투자 법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법인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실전반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1인 부동산 매매 법인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에게 지분을 주면서 지분 경매 배우는데 법인도 지분이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우리 지분 경매 실전반 시간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인 법인의 지분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는데요. 우리가 과점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1인 법인을 하면 뭐 당연히 100% 지분을 내가 다 가지니까 과점주주고요. 내가 51%, 또 투자자 A가 49%를 가질 때 내가 과점주주가 돼요. 51%니까. 그래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사람이 과점주주다. 그래서 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을 때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자라 그래가지고 개인에게도 과점주주에게 법인에 관련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신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요, 또 지분을 갖다가 50%는 내가 하고 50%는 우리 처를 하겠다, 배우자로 50% 하겠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대표이사하고의 특수관계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특수관계 있는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나하고 배우자가 50%를 갖다 해도 두 사람이 배우자 또는 6천 이내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자 지분을 나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점주주에서 빠지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2차 납세 의무에서 빠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이렇게 반반을 가졌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서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50%, 내가 50%를 가졌을 때는 납세 의무에서는 빠지지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나중에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이런 동업관계에서 50대 50인 경우에는 서로가 이렇게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또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점주주나 또 주주의 지분 관계를 좀 공부하셔 가지고요, 주식 비율을 정할 때 법인 지분에 관련된 내용, 오늘은 부동산 지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법인 지분에 관련된 과점주주 내지는 또 어떤 배분을 통해 가지고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되셔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가 되시면요, 겸직 의무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겸직 의무. 보통 공무원은 겸직 의무 할 수 없다. 주주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주주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갖는 회사는 자기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겸직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를 세움됩니다. 좀 불안하시면요,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좀 법인을 설립할 때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임원들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것은
타인에게 대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배우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연대보증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할 때.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뭐 감사라든가 또 뭐 이러한 이사라든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데 배우자를 올리게 되면요, 나도 대출을 통해 가지고 연대보증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대표이사일 경우. 그런데 배우자도 같이 연대보증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제출하라, 연대보증을 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이 다 연대보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이렇게 대표에서 혼자서 연대보증 서가지고 나만 이렇게 피해를 좀 보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내 배우자를 내 처를 감사라든가 이사에다가 올려놓으셔 가지고요, 나중에 대출 문제가 나올 때 또 퇴사시키고 막 이러는 복잡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전략을 좀 짜셔 가지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세무사님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장하는 경우에요, 처음 만들어진 소규모 이런 1인 매매, 부동산 매매 법인 같은 경우는요, 보통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기장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회사가 성장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장료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1년에 이렇게 해서 기장료가 보통 120만원, 또 나중에 재무제표를 만드시고 뭐 하면 5, 60만원의 또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만 1년에 거의 뭐 200만원 가까이 낸다. 그래서 난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지까지 이런 부동산 매매법인을 운영해 보니까 그 비용 아깝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까지 전부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대적으로 아까운 비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꼭 세무사님을 통해 가지고 기장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을 선택하실 때는요, 세무사님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동산 매매법인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법인의 법인세라든가 개인의 양도소득세, 또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의 과점주주, 또 지분관계, 또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의 겸직 의무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월 특강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5월 특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요, 5월 28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지분경매 특강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기 특강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서 그런데요, 이번 4월달 하고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분경매에 대한 이런 내용들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긴 4월 23일인데 이건 이제 지났고요. 5월 28일 똑같습니다.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지분경매 기초과정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3대 대박 투자법 하고요, 이런 대위권, 대위변제, 대부 금융업자 대기에 대한 이런 투자법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소송에 관련된 내용, 기초적인 내용들과 또 지분 100%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회비는 5만원입니다. 여기 법인 통장에 넣으시면 되고요. 또 지분경매 해법에 관련된 파일이 있어요. 이건 파일로 보내줍니다. 지금 CD가 다 재고가 이제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CD를 보내드렸는데요. 요즘 CD 듣는 분도 잘 없고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교재 2권 하고요. 이 1, 2권 파일이 25만원 합니다. 요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요 010-5511-2468 저에게 전화 주시든지 010-3033-9074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8일에 있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한 이런 전체적인 내용도 또 공부하시고 실전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010-5967-2769 요거 제 전화예요. 두 개를 제가 쓰는 이유는 제가 세컨폰입니다. 한 전화기에 두 개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됩니다. 010-5967-2768번이나 010-511-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